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저는 지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선 현장이 진행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주, 여기서 호남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잠시 뒤에 3시 30분부터 오늘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되고요. 경선 결과는 합동 연설 이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후보들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또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렇게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다, 다른 지역의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뜨거운 그런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현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이 현장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응원 또 성원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캠프별로 각 인사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만나볼 캠프 인사는 이낙연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훈 위원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네, 자, 저희가 이 좀 조용한 곳으로 와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광주에 왔습니다. 네. 광주, 이곳이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경선 전체 통틀어서 분수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캠프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역시 광주는 광주죠. 네, 광주는 우리 당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네, 광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결정하면은 민주당은 거기를 따른다. 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 비슷했습니다. 광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결국 우리 후보가 되고 우리 대통령이 되는 이런 네. 전통을 쭉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낙연 후보가 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 경선 결과를 보면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쉽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20%포인트 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호남 경선을 계기로 좀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확연히 달라지죠. 그걸 이끄는 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그 문제점, 그게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것, 이게 네.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역시 이낙연 후보가 듬직하다. 그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상황이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정되는 위치까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결국 이 모든 걸 이끌을 곳이 광주다. 광주 전남이다, 호남이다. 네. 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이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호남 지역의 이 경선 투표율을 좀 보면 다른 지역에서 비교해 볼 때 좀 낮다, 좀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캠프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60%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ARS 투표가 그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60%는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60% 넘어간다 하더라도 적은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재명 지지를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말하자면 기세가 올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더 열심히 하려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운이 빠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정확한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이런 것들 굳이 당 내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지적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 판단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 내가 됐든 당 외가 됐든 또 너가 됐든 나가 됐든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검증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선에 가면 그 검증은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은 본선에서 그게 드러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그건 밝혀서 예선에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이게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 지지자와 당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본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본선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당연히 이렇게 밝혀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정리가 된다면은 네.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 후보는 이낙연 후보죠, 당연히. 네.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본인도 해명을 했고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대장동 관련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들어보시면은 좀 의혹이 좀 풀리시나요?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주장이지 그에 대한 반박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주장은 개인적 주장에 지나지 않고 사실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진실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은 빨리 수사를 해서 틀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자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선에 가서 이게 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미리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그리고 수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신속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이 호남 경선 좀 결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득표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10% 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낙연 후보가 10% 이긴다. 그렇죠. 포인트. 네. 최소한 10%는 이기기일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사로는 조금 그보다 상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소위 말해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10% 정도는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결과 나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낙연 캠프 선거 캠페인 전략이라고 할까요? 기조라고 할까요? 이런 걸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국민과 당원 앞에 솔직하게 하자. 솔직한 것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네. 그게 우리 당의 모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기본 전략이고 기본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캠페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서른 선대위원장과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보고 계세요? 네, 오마이TV도 방송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봐주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서른 의원,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다 철저히 밝혀야 되고 아직까지는 캠프 쪽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얘기한 것은 부족하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오늘 이 결과도 아마 10%포인트 정도 최소한 이낙연 후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줬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캠프 인사들을 만나고요. 뭐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이재명 캠프 인사도 만나서 또 반론과 함께 오늘 예측 또 지금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신데요.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마이TV가 생생하게 현장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뭐 카메라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 호남, 광주 이거 분위기는 더 뜨겁고요. 각 후보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뭐 풍선도 드시고 아니면 바람개비도 흔들고 하면서 계속해서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쪽 인사를 좀 만나는 대로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 출석 체크 오랜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가 이렇게 매 주말마다 민주당 경선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장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생한 모습 어디서 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오마이TV
실시간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순규님이 청주에 하셨고요. 스톤 롤링님 경기도 평택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똘비님도 청주 반갑습니다. 장문영님 경기도 부천입니다 하셨네요. 김정원님 대구, 신홍랑님은 상암에요. 상암동에서 보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김님 잠실에서 보고 계시고 별사랑님은 울산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흑염소TV님은 광주에서 보고 계시네요. 광주 어디 계십니까?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이현정님은 전북 정읍시요라고 하셨고 최이한님은 대만 타이페이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백양상님은 장성, 멘도사님은 충북 옥천, 그리고 박정민님은 대장동 하셨는데 정말 대장동인가요? 지니님 부산이라고 하셨고 림님은 창원이요 하셨습니다. 박지상님은 경기도 이천이요 하셨네요. 남역진님 수원입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뉴욕에서도 길라자비님께서 뉴욕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꿀물님은 서울이요, 코코님 안산, 어더블님은 서울이요 하셨고요. 박찬용님은 광주집, 퍼플레이님 원주요 쿠키 잘 드셨네요. 저한테 쿠키 주신 분이군요. 정말 저희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퍼플레이님. 최주환님 대구에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진기로님 여수요, 똥파리 캐프님은 성남이요 하셨고 안동에서 마축진님 하고 계시니 반갑습니다. 김재영님은 대전이요 하셨고요. 올웨이즈님 대구에서 응원합니다. 인내보레끼님께서는 울산이요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익산에서 수재미님 함께하고 계시고, 자 이렇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그 실시간 후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월 시청료 10,000원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 전화도 전화하겠지만 당장 후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저희 실시간 후원, 네, 슈퍼챗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다시면 제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와 함께 슈퍼챗을 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님은 파주요라고 하셨고 부산에서 비코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송이님도 부산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주S님도 보고 계시고 울산 동구에서도 보고 계시고 많이 보고 계시고, 자 저희가 지금 현장이 굉장히 좀 혼잡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원주에서 했던 것과 또 대구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열기가 좀 뜨거운 상황,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이고요. 여러분들 공유와 또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또 후원, 실시간 후원도 괜찮지만 자바적 시청료 월 10,000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마이TV가 계속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이렇게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캠프 인사는 민영배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데요. 제가 오시는 대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정우 평론가님과 함께 광주 민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의혹의 줄기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다채롭게 준비된 오마이TV 많이 봐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전화 잠깐 받고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재명 캠프 인사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한 분 더 만날 분이 있습니다. 광주 오면은 또 항상 또 생각나는 분인데요. 자, 김광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제가 청와대에서 옆에서 봤는데 저를 네. 인터뷰를 안 하시더라고. 바쁘셔서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바쁘셔서. 저는 한가했어요. 자, 아니 청와대에서 나온 다음에 저희 네. 방송 출연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청와대 나와서 한 2달 놀다가요. 놀다가? 네, 지금 이낙연 캠프의 전략실장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여기 오니까 역시 광주라서 그런지 뜨거워요, 분위기가. 사실 이제 저도 전국을 다 다녀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뜨겁죠. 확실히 광주 전남이 다르긴 다릅니다. 다만 네, 다만 요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한 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뭐 이낙연 캠프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캠프들도 같이 좀 잘 서로 지켰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예. 또 저희가 손도 잘 씻고 소독도 잘 하고 이렇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한 달 동안 캠프에 계셔가지고 뭐 오래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전략을 맡고 계시고 대변인도 맡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좀 경선 진행하면서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캠프에서? 뭐 사실 쉽지 않은 선거이고 제가 들어올 때도 후보 지지율이 9%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27, 8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 국민들께서도 그래도 결선 투표까지는 한번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지 않나. 네. 그게 아마 오늘 내일 결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걱정입니다, 솔직히. 걱정하고 계시고 아니 뭐 김광진 이 전 의원이 캠프에 들어와서 지지율이 오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솔직해요. 예. 솔직해요. 예, 김광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맞춰 들어오셨고. 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고 뭐 지지자분들의 분석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낙연 이 후보 캠프에서 굳이 이렇게 네거티브 쪽으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고 나서 네거티브 부분을 좀 조정하자라고 한 말씀 드렸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후보께서도 네. 네거티브로 보여지는 일도 우린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셨고요. 다만 네.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과 선거 기간에 검증을 하는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는 문제고 선거운동을 서로 뭐 쎄쎄싸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국민의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는 네. 해결하는 것도 후보로서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대장동 이 특혜 의혹이에요. 이런 부분들 뭐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왜 내부에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이걸 굳이 들고 나와서 저희가 들고 나온 적은 없고요. 네.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질문들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여론조사상으로도 의혹에 대해서 소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신 거고 달리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털고 가시면 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 제기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일 수 있는 것인가? 네. 우리가 경선이 끝나면 본선에서도 또 혹독한 검증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왜 상대 후보가 또 그걸 가지고 질문합니까?라고 야당에게 물어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경선 때 사실 털 수 있으면 빨리 터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아하. 빨리 털고 본선으로 가자. 예. 뭐 누가 본선에 갈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터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광주 좀 민심 파악도 그동안 좀 하셨을 텐데 광주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사실 전국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낙연 네. 후보가 한 10% 정도 갭차가 벌어지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최근 일주일 정도 안에서 꽤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결과가 과연 이제 저희가 원하기는 한 6대4 정도의 6대4. 상황이 나왔으면 하는 건데 네.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네. 뭐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네. 솔직히 뭐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 갭 차이를 줄이겠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 호남 민심 지금 6대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가 이제 제가 시간이 됐어요. 오실 시간이 됐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예. 자, 내일 전주에서 뵙겠습니다. 예. 전주 또 오세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백수라. 그러면 예.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광진 전략실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후보가 아마 이제 곧 2시 20분에 오늘 도착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어가지고요. 후보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영배 이 전략본부장을 좀 약속을 했었는데 약간 좀 시간이 어긋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민영배 본부장까지 좀 만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만나도록 하고, 자, 저희가 오늘 광주 경선에서 특별히 모신 평론가가 있습니다. 광주 민심을 계속해서 파악해 왔던, 또 광주에서 호남 정치권 분석을 많이 해왔던 우리 이정우 시사평론가 잠깐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저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우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처음부터 등장하셔야 됐는데 네. 제가 인터뷰하느라 늦었습니다. 이쪽 오시죠. 예. 키가 작아서.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자기소개라고 할까요?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죠. 네, 이정우입니다. 광주에서 살고 있고요. 네. 광주 뭐 특정 정당 활동 이런 거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이나 글쓰기를 아, 통해서 뭐 지역 현안도 이야기하고 네. 정치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서 네. 광주 호남 민심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평론도 저희가 기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광주에 와서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뜨거워요. 네.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었던 뜨거운, 또 사람도 좀 많이 모여 있고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다, 공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호남, 광주가 민주당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광주 호남 쪽 경선 결과가 일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모두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기세를 이어갈지, 또 이낙연 이제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기세를 좀 스톱시키고 광주 경선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후에 좀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쪽으로 네. 이제 물꼬가 좀 바뀔지, 아하. 이 분수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단순히 이제 민주당 그 권리당원이 많아서만 이런 열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양쪽의 지지자들이 해간 이제 좀 더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네. 잔뜩 몰려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광주 전남 투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나온 여러 통계 다 집계가 안 됐습니다만 이틀치만 보면 좀 낮았어요. 저조했단 말이죠. 투표율 자체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은 좀 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예. 강원보다도 좀 낮거든요. 지금까지 예. 이제 대구는 참 어렵게 민주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열성 지지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구는 권리당원들이니까. 그렇죠. 네. 대구는 60%가 넘고 네. 강원도 뭐 44점 몇 프로 나왔죠. 근데 지금 이틀 집계가 40% 정도니까 네. 광주가 어제 오늘 집계가 보태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호남에 기대했던 어떤 참여 열기에 비해서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 화면 통해서 보시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좀 볼 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수성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지세를 과시하거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지금까지 1등 후보고 네. 이제 1등 후보라는 입장에서는 경선 이후까지도 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소 이제 도발적으로 나간다든가 강하게 나간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충실히 하는 수준에서 또 네. 그렇게 선거 전략을 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고 예. 저희 오마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슈퍼챗 쏘신 분이 있네요. 하늘꽃님이 민주당 내 정치 귀족화된 현실 안주영 의원님들 보면 개혁이 힘들어 보여요. 우리 민초들이 회초리를 들어 나아갈 때입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 박영숙님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뭐 이런 지지 선언도 해주셨습니다.
닭깎기 마사오님이 조국도 추미애도 빨리 털고 이재명도 털고 물음표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게 슈퍼챗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소개를 또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의견 있으시면 슈퍼챗 쏘시면서 메시지 주시면 제가 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세레모니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지지세를 좀 보여주는, 좀 어떻게 보면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좀 강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역시 이제 호남이 어떤 사활을 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저지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는 지금 광주, 전남, 호남, 전북까지를 포함해서 이쪽에서 가장 강하고 네. 또 가장 폭넓은 이런 정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양강 싸움이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보면은 뭐 추미애 후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 득표를 하면서 다크호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조금 안정적이고 관리지향적인 미래를 보느냐, 네. 아니면은 현재의 여러 가지 모순 구조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돌파하면서 가느냐, 뭐 이런 전선도 좀 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는 이재명, 추미애, 다소 이제 안정기조 쪽에서는 네. 뭐 이낙연, 아하. 뭐 나머지 이제 후보들. 예, 후보들 뭐 대충 이렇게 가고, 이제 거기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쪽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을 네. 떠나서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네. 호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할까, 이것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하. 예, 예. 그런데 이 호남의 전략 투표라고 하는 게 네. 안타깝지만 이낙연과 이재명의 향후 경쟁을 네.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표가 좀 몰릴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동안 앞선 경선에서 봤듯이 좀 개혁적인 그런 성향의 표들이 추미애 후보한테 몰렸던 것과 다르게 호남 경선에서는 양강 싸움,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이쪽으로 간다. 저는 추 대표에게는 매우 죄송하지만 예. 지금 지역에서 보면 네. 대체로 전반적인 여론조사도 네. 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개혁지향적인 호남 분들로서는 네. 그 추미애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서는 네. 좀 민주당의 상황을 정리하는 투표를 좀 하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네. 예, 분산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군요. 자, 김기수님이 광주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항상 오마이TV 응원합니다. 아마 광주에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슈퍼챗을 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현장에 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와 뭐 지지자분들이 좀 모이고 있는데 저쪽 잠깐 저희가 이동 한번 해볼까요? 이낙연 후보 모습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 좀 많이 와 계신 것 같고, 자, 저희가 앞으로 잠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이동해서 이낙연 후보가 도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낙연 후보가 도착한 것 같네요. 자, 저쪽에 지금 인파가 많아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자, 저희 화면을 통해서 김두관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저희가 한번 앞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현장에 좀 도착을 해서 많은 지지자들의 지켜줄게 구호를 들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모습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앞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제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으로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 저 앞에 있군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자, 자, 저희 한번 여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밖으로 다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밖으로 다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 자체가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를 또 만나기 위해서 몰려 있기 때문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 또 방태훈 기자가 현장에서 또 이낙연 후보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시 뒤로 좀 빠졌고요. 네, 자, 네, 아까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민영배 이제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을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어떤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지, 호남 지역의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뒤로 좀 빠져서, 네, 자,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낙연 후보 모습을 저희가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후보들 들어간 모습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 캠프, 예, 앉아서 할까요? 예, 좀 편하게. 저희가 따로 부스는 못 만들어 가지고, 아유, 예. 네. 오마이뉴스가 작은 언론사라서 좀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현장은 저희가 생중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에서. 매출 규모 가지고 요즘 네. 작다 크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네. 좋은 기사를, 영향력 있는 기사를 네. 많이 발굴하고 아유, 예. 특히 그런 방송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네. 언론사의 크기는 결정된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민영배 이 전략본부장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저희 오마이TV 첫 출연이신데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네, 첫 출연이신 것 같고, 자, 저희가 아까는 이낙연 캠프 쪽 서른 위원장이나 김광진 대변인 만나서 말씀을 잠깐 들어봤는데, 네. 우선은 지금 광주 호남 민심 캠프에서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지난번 추석 연휴 시작될 때 후보께서 광주 몇 곳을 방문을 했어요. 네. 뭐 전남도 가셨지만 그때 분위기를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다니면서 봤는데 한 곳은 GGM이라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광주형 일자리로서 세워진 네. 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거기가 네. 캐스퍼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곳을 갔을 때 반응을 보니까 대선 후보 온 것 같더라고요. 대선 후보 맞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 그다음에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그 전에 뭐 문재인 후보나 노무현 후보 오셨을 때 그런 분위기를 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 돌아보면서 뭐 환호도 하고 박수도 치고 심지어는 뭐 이재명 연호도 하고 네. 그건 누가 뭐 시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반응이 뜨겁구나. 네. 뭐 겉으로는 여러 가지 뭐 지표나 이런 걸 보면 네. 광주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우세한 게 뭐 틀림없는데 그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뜨겁구나 이런 반응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수산물 그 도매시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는 더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진짜 시장 민심이네 진짜. 거기. 거기는 네. 실제로 아주 뜨겁더라고요. 어. 근데 예전에 보통 이제 후보들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금방 저희들이 감이 그렇죠. 오잖아요. 아시죠? 아, 저게 지금 민심의 흐름이 저렇게 가고 있구나. 이걸 금방 볼 수가 있었는데 네. 특히 그 전남이 지금 이제 그래도 하여튼 이낙연 후보 연고지잖아요. 네. 그래서 전남은 조금 좀 저희들이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근래 지표를 보면 네. 한 3주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저희들이 지고 있었고 네. 한 3주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2주 전부터는 조금 흔들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뭐였냐면 되게 이낙연 후보가 배수진을 쳤잖아요. 그렇죠. 의원직 사퇴하고 네. 나 이제 마지막이다. 사실은 세게 호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약간의 그 동정론 같은 게 좀 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우리 출신인데 조금 좀 체면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네. 순간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제 어제 조사를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던데 이제 세 번째는 그 민심 바닥 민심이요. 세 네. 번째는 영광이 그 이낙연 그렇죠. 후보의 고향이잖아요. 옛 지역구이기도 하고 네. 영암, 뭐 해남 이쪽 남도의 이 흐름을 그다음에 이제 저쪽 동부 이쪽을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가 여쭤봤을 거 아닙니까? 네. 광주에 와 있는 동안도 여쭤보고 그렇죠. 서울에서도 네. 전남이 제일 저희들한테 걱정이었으니까 좀 여쭤봤는데 네. 겉으로 이른바 이 정치 고관심층 혹은 뭐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분들 말고 바닥 민심은 네.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절반 우리가 얻기 어려운 거 아니냐 혹은 네. 우리가 전남에서는 1위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전북은 확실하게 우세, 광주는 약간 우세, 네. 전남은 이거 긴가민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바닥 민심은 오히려 더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특성이 좀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이분들은 네.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야 누가 어쩌냐 품평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사실은 그냥 딱 보면 알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네. 크게 보면 기준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맞아 본선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1번이에요. 1번. 예. 이른바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대목에서는 광주 전남 분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끝내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재명이다. 누가 이렇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예. 정권 누가 자체가 본선에서 있느냐? 저쪽에 윤이나 홍이나 이런 후보들을 이길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제일 많이 판단하고 있다. 그게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실제로 우리 사회 민주 세력, 개혁 세력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호남 정신은 사실은 개혁 정신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민주주의를 여기는 뭐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온 분들인데 네. 이 가치를 누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해도 국민의 표는 네. 아무리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듯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하면 표가 좀 나오겠죠. 근데 한 번도 광주 정신에 호남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죠. 그런 정치 행위를 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
호남 정신, 광주 정신에 부합하는 후보가 누구냐 네. 말씀 안 하셔도 이미 판단 끝냈다고 봐요. 아, 그거 뭐 모여가지고 네. 토론하고 뭐 음, 상의하고 그러지 않아도 딱 보면 알죠. 판단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투표율이 낮다라는 게 뭐 이틀치밖에 지금 수치는 안 나왔지만 낮다라고 해서 이건 뭐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냐 판단하고 있다 그거 그러고 중요한 있는데 변수 아닐 것 같아요. 아,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되게 네. 올라가면 저희들한테 유리한데 투표율이 유리한데 이번에 연휴가 끼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실은 네거티브전이 내부에서 벌어지고 국민의힘의 공격이 오고 그러면서 약간 좀 약간 왜 이러지 하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에는 사실 이미 판단해놓고 계시는데 약간 좀 흔들림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표로 연결될 거냐? 네.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이낙연 캠프 쪽 인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특히 뭐 대장동 특혜 의혹 그 부분들이 어쨌든 뜨겁게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차피 본선에 누가 제가 가더라도 조금 전에 네네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왔는데요. 사회신문하고 예. 그분들도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목 50%하고 이제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이게 자회사예요 사실은. 네. 이 사람들이 가져간 4,040억의 배당금이 누구한테 흘러갔느냐 이게 핵심인데 처음에는 이게 부동산 문제고 특히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1,100배 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엄청난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됐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자극한 거였죠. 네. 그것까지 딱 성공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실패한 건데 아, 그 프레임을 가지고 프레임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요. 봐보세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배당금이 어디로 갔느냐 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애를 써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을 해서 공영 방식으로 해서 절반가량을 네. 성남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네.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그래서 그걸 다 못 돌렸잖냐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진실이 드러나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아. 특히 지난번에 추석 밥상에 가만히 봐보시면 네. 이재명밖에 후보는 없었어요. 이 대장동 때문에. 맞아요. 고발 사주 얘기는 없었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도 대장동도- 보이지 않았고 네, 홍준표도 네. 보이지 않았고 이낙연 후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하. 이번 추석에는 저희들이 구글 트렌드 이런 걸 봐봐도 네, 마찬가지인데 다 이재명 얘기만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프레임만 남았지 네. 이재명 대 누구냐는 안 남은 거예요. 예. 네. 제가 지금 인터뷰 네. 그것만 남은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훨씬 더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아, 유리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재명의 역량이 밝혀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일부 전략가들은 혹은 호사가들은 이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 부동산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되게 안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네.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이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럴 텐데요. 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 이른바 뭐 정면 돌파 방식. 저희들이 요즘 이재명 후보의 PI 중에 하나로 네. 이 전환기의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진실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더 널리 알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오히려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함으로써 네. 이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아하. 네. 결코 악재는 아니다 이게. 아하. 주목도를 확실히 높였죠. 네. 추석 밥상에서. 그래서 호남 민심에도 조사를 해보면요. 저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그렇고 네. 크게 변화가 없어요. 대신 그 이낙연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 뭐 체면, 동정론 이런 것들이 네. 이낙연 후보를 약간 끌어올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한 조사, 그러니까 최근 조사를 보니까 제가 이건 믿기지 않을 만큼 안녕하세요. 믿기지 않을 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조사 결과로 보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북은 확실히 이기고 광주는 조금 이기고 네. 전남은 지금. 불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는데 예. 어제 조사를 보니까 저희들이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통신사에서 한 조사인데 아하. 그런데 이제 이 ARS 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조금 좀 위험하죠. 그렇죠. 응답층이 고관심층만 이제 그렇지. 응답을 하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있지만 그런 어쨌든, 흐름이 생긴 있다. 거 보고 어. 어쩌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네. 높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라는 기대감을 아. 살짝 가져봤습니다. 자, 그 결과는 뭐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제가 원래 한 네. 광주 전남에서는 40% 그러니까 40% 후반대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정도 요 범위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나온 조사를 보고는 네. 이러다 과반 넘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만나본 이낙연 캠프 입장은 좀 다른 그 분석과는 다른 얘기인데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있으면 금방 알게 네, 되겠죠. 조금 있으면 알게 되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요. 국민의힘 좀 얘기를 잠깐 얹으면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통해서 밝히자. 아니 수사라고 한 거 아니냐? 아니. 조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음. 어떤 사유가 있죠 지금 거기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네. 검찰에 이게 고발이 됐는데 그리고 수사 요청을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거 내가 억울하게 밝혀달라고. 음.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아하. 가령 우리 후보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거나 네. 뭔가 특검을 해야 되면 특별하게 검사를 공수처도 있고 네. 특별하게 특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있냐고요. 네. 그런 사안이 없는데 그러면 특검을 하게 되면요 네. 이 선거를 완전히 실질적으로 대선이 지향해야 될 가치나 네. 노선은 다 놔두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과잉 정치 과잉으로 가서 네.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아하. 무슨 대장동이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대장동은 저희 관점에서 보면 네. 실제로 그럴 겁니다만은 나중에 드러나면 뭐 수사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관점에서 보면 한 지자체장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네. 공영 방식으로 민영으로 가려는 것을 공영 방식으로 끌어들여서 민간 자본을 갖다가 절반 정도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건데 그리고 그 후로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경기도의 그 시장 군수분들을 이렇게 뭐 강연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뵀는데 네. 그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들도 예. 조만간 아마 그런 입장을 밝힐 거예요. 야 우리가 일부러 갔다 이렇게 했는데 네. 밝힐 텐데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일 뿐이지 특검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특검을 해야 될 사유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 대선 정부에서 특검을 도입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명박 그 MB 그 BBK 이런 것도 다 특검했어야지.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지 검찰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하. 이 정치의 시간을 왜 검찰의 시간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왔으면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선거 끝나고라도 특검이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네. 아마 타격을 입는 건 국민의힘 쪽일 거예요. 아. 봐보세요. 지금 4,040억이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가져간 하천대유, 천화동인, 네. 하천대유의 자회사격이에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이게 합해가지고 4,040억인데 여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 중에 저희 쪽하고 관여돼 있는 민주당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죠. 네. 지금 그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개발 이익이 지나치게 많았다.
근데 그 중에 절반만 성남시가 회수를 하고 그것도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고 네.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지만 보통 배심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공산당이냐 네. 공산당이란 말까지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뺏어가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4,040억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만 알면 간단해요. 그 개발이익 4,040억 지금까지 1차부터 3차까지 배당한 게 어디로 갔냐 지금. 그것만 따져보면 간단한 일인데 네.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당치 않은 정치 공세이고 오히려 수사를 하고 나면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 관련된 인사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지자체장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분명한 몇 가지 이전 국민의힘 전신이던 당이 집권했던 기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네. 실질적으로 이익이 난 거는 저희 집권 이후지만 그러면 한 2번 정도 분명히 권력의 작동이 있었다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보세요. 좋게 공영 개발을 해가던 LH는 왜 누구의 압력으로 누구의 저는 그때가 언제냐면 MB 시절이에요. MB 정권 시절이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때 민영으로 바꿨어요. 네.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지주 작업을 한 거예요. 땅 작업을 이를테면. 근데 하려고 해서 정권을 잡고 나서 아예 공영 개발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거 민간에서 하도록 해라. 네. 그래서 국감에서까지 뭐 얘기해가지고 그 민간 개발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안 돼. 그거 뻔히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당시 예상으로는 한 6, 7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 때문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한 9천억 이렇게 올라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누가 무슨 목적으로 공영 개발하고 있던 것을 민영으로 바꾸려고 했는가 민간에서 넘겼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보고 이 부분을 조사해보면 어떤 힘이 작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갔어요. 공영하고 민영을 공민 합동으로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해서 절반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선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개발액이 나오기도 전인데 네. 그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현금은 1,800억쯤 되고 현물로 다 이제 뭐 네, 공원이 확보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요. 네. 폭등을 하면서 개발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40억 정도가 저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은행들이 투자를 다 했는데 네. 당시에 투자를 다 했는데 가만히 봐보시면 실제로 돈을 냈던 은행한테 간 건 몇 억씩밖에 안 돼요. 아하. 제가 그 표로 딱 만드는 걸 보내드릴 수 있는데 네. 몇 억씩밖에 안 돼요. 그리고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쪽에만 그렇죠. 거기에 화천대유가 350억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350억을 어디다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작용해서 대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득권 수구 카르텔이 수구 세력의 카르텔이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막고 회수하려고 했지만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아쉬운 대목은 그런 대목이었죠. 전부 우리가 공영 개발할 수 있어 정도인데 근데 할 수가 없었거든요. 1조 5천억 대는 예. 자금을 어디서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성남시 재정. 그 다음에 당시에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물론 판교였기 때문에 이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겠죠. 근데 이상하게 배당금을 보면 그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배당금을 보면 하나은행, IBK 뭐 쭉 있는데 네. 이런 데는 몇 억씩밖에 못 가져갔다니까요. 근데 화천대유만 500억대, 네. 그다음에 천화동인 쪽이 3천 몇백억대 예. 해서 둘 합해갖고 4,040억이 갑니다. 네. 이 4,040억의 행만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감감이에요. 이게 무슨 예. 특감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빨리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대선을 검찰에게 맡기겠다는 검찰의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거는 민주당으로서 용납이 안 되고 네. 주권자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네. 매우 음모적이에요. 아하.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정치의 시간을 특검의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특검을 하면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하잖아요. 네, 뭐 그려지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지금 저희가 호남에 와서, 광주에 와서 말씀 나눠보는데 대장동 이 사안 우리가 추석 민심, 추석 밥상에서 많이 얘기했던 회지만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리고 그리고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은 밥상에 오르질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수가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네, 결코 이걸 불리하게만 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대선에 이재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계속 얘기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 저희가 보기에는 네, 파헤쳐 보면 볼수록 음. 진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음. 이건 뭐 틀림없을 겁니다. 두고 보시면 네. 알지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쭉 이어봤는데 그러면 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 호남 경선 이후에 다음 주에 제주도, 뭐 부울경, 인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전략을 좀 세워놓고 계십니까? 저는 네. 그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전략이 필요 없을 만큼 오늘 아... 이곳에서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네. 호남 분들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봐요. 아... 이럴 겁니다. 호남 네. 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야, 이거 2차까지 가서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 그거 본선 경쟁력에 별로 도움이 안 돼. 하면 1차에 끝내실 거예요. 아. 오늘 내일 저는 끝내실 거라고 봐요. 네.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 내일 판세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면 사실 큰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오늘 호남 분들이, 호남의 이 권리당원 분들께서 네. 결정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하. 야, 이게 결선까지 가서 조금 더 경쟁을 치열하게 해보는 게 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 거다 싶으면 그렇게 보내실 거고, 아니다, 1차에 그냥 끝내서 빨리 단일 대우를 꾸려서 네. 국민의힘에 대항해라. 그래서 좀 앞서가라. 이런 메시지를 내시려고 생각하면 오늘 끝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네.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 네. 그래서 다음 전략은 사실은 이 호남의 명령 혹은 호남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네. 아하. 이거를 충실하게 구현해가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건 명백하거든요. 정권을 다시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특히 저희 당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방향을 잘 따라가면 된다. 오늘 결과를 보고 내일까지 결과를 보고 네. 이 결과에 잘 맞춰가면 된다. 아. 지금 뭐 득표 전략이 어떻고 뭐 우리 피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하고 내일 경선 결과 보도록 하고요. 아유,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재명 캠프의 전략과 앞으로의 판단 좀 어떻게 할지 여기서 좀 저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세요? 전북 경선 현장에. 예, 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네. 전북을,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행사장에 네.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현장에 가는 것보다 네. 오마이뉴스 TV를 딱 보면서 현장 중계를 계속 하시니까 예. 그거 분위기가 보면서 어떤지. 분위기도 보고 다음 전략도 고민하고 네. 또 지지 호소도 하고. 아유, 알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뭐- 저희가 현장에서 못 뵀더라도 한번 전화 한 통 드려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 평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섭외를 제가. 제가 잘 말씀드렸던 네. 것보다 잘 나오면 통화하시게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통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송을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민영배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 전략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호남 민심 파악도 이제 광주가 지역구 신 의원이니까 호남에 대한 얘기, 호남 민심에 대한 얘기, 또 나아가서는 대장동 이 의혹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 의혹 자체 이게 좀 불리한 것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고 오늘 결과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올 거다. 특히 광주는 그렇고 전남도 좀 많이 따라 붙었을 거다. 또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보죠. 한번 이낙연 후보 캠프 또 이재명 후보 캠프 어떤 쪽 캠프의 그런 전략 판단이 맞을지 예측이 맞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앉아서 할까요? 예, 아유, 저도 앉아서 해봐야 되는데, 우리 카메라 트라이가 있으면 좀 팔이 안 아플 것 같은데, 네, 혹시 트라이를 댈 수 있으면은 네, 카메라에 좀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이정우 평론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아서 네, 잠깐 좀 앉아서 에너지 비축 차원에서 잠깐 앉아서 하고 5시에 좀 일어서서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양 캠프, 양 후보 캠프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차이가 좀 나요. 들어보니까 생각과 전략과 이런 거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일치된 면은 오늘 경선 결과 좀 중요하다. 양 캠프 입장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옆에서 양 캠프의 입장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좀 포인트,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 이거 좀 짚어주신다면요. 어쨌든 오늘 결과가 나오고 내일 전북 결과까지 네. 나오면 아직 뭐 이것이 이제 슈퍼 이크는 아니에요. 다음 주까지 네, 해야지 그렇죠. 슈퍼 이크인데 네, 10월 3일에. 뭐 사실상 슈퍼 이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이. 예. 그래서 오늘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이낙연 후보 쪽 동력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이후는 굳이 우리가 예측되는 이제 어떤 과정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네. 이낙연 쪽 후보 쪽이 오늘 득표에 의미 있는 득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후 싸움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지표상으로 해서 좀 덜 나오는 수도권 쪽에서 서울 쪽 마지막 그 네. 이제 민주당 경선은 이제 훨씬 더 뜨거워지고 격렬해지겠죠. 네. 예. 그 이제 그 일반적인 거고요. 네.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이 경선이 분수령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민영배 의원과 잠깐 대장동 이 특혜 의혹 이게 뭐 정말 추석 연휴 앞두고 엄청나게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고 또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는 이거 특검 해야 된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요구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안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우스운 사안입니다. 예. 우스운 사안이 하면서 웃진 않으셔요. 진지한 표정으로 우스운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가장 우스웠던 것은 자본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00배의 수익이 났네하는 그 보도. 예. 그거는 너무 우습죠. 예, 너무 우습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이 모르고 정말 보니까 자본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많이 이익을 얻었어? 대박이네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좀 이렇게 써야 사람들 관심을 끌지 이렇게 썼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알면서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본금을 분모로 놓고 이익을 계산한다면 그 기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예. 투자금이 얼마나 됐는가를 봐야지 자본금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요. 네. 뭐랄까요? 적어도 이게 상식에 속해요. 그 부분은. 상식이다. 네, 상식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대장동 개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네. 이제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자본금을 분모로 놓고 이익을 분자로 나가지고 1100배의 계산을 추출해내는 사람들은 네. 이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리게 가는 데서 그 공격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 지사에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저는 모범 사례라고 봐요. 모범 사례다. 예예예. 100% 공용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 기초지자체의 사정이라든가 네. 또 한나라당 계열의 시의회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권도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올라온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 발행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채권이 충분히 발행할 수 있고 네. 그것을 관리할 성남시 쪽에 공사가 있어야지 네. 개발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데 네. 그것 자체도 막혀 있고 겨우 활로를 뚫어가지고 한 건데 네. 100% 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그냥 각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제 공공적으로 회수를 했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지금도 공공이 접근하지 않는 민영 100% 개발의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지금 도시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광주에서도 그 괜찮은 이제 공원들이 네.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100% 민영 개발이에요. 네. 광주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공성을 높인 걸로 봐야지 그 사안 하나만 딱 떼가지고 더 높일 수 있는 공공성을 높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디테일을 보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너무 가혹한 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혹한 평가다.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이걸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좀 덮는, 그러니까 이슈로 덮는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 이렇게 부각시킨 게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뭐 특검으로 끌고 가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뭐 손해 볼 게 없다. 뭐 이게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의 관심,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심으로 바뀔 거고, 이게 대선판에서도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고 전체적으로 고발사주 의혹도 덮고 꽃놀이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네. 실제 이익을 많이 가져간 쪽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에 돈을 좀 집어넣고 하는 데서 여러 뭐 현직 국회의원도 나오고 있고요. 뭐 네. 아들도 나오고. 근데 그게 이렇게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네. 특검 국정조사가 되게 이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보다는 정쟁화시켜서 네. 경쟁 정당과의 그 싸움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싸우고 끝난다. 뭐 예. 그리고 이 사안은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다 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도 국민적으로 의혹이 많거나 더 해명되지 않는 게 있으면 결국 정치가 개입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지도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네. 자료 은폐라든가 뭐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것, 네. 더군다나 대선에서 특검으로 가는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선택권을 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의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의 재료들을 매우 이제 어지럽혀 버리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예. 그런 면에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제하는 부분은.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뭐 호남의 분위기, 광주 경선 분위기 아까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이 득표율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투표율이 그래도 좀 저조한 이런 부분들, 양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좀 유리하게 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투표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각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표가 그 포션은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이럴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호남 쪽 권리당원이 20만이 넘으니까 전국에 70 몇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1인 1표거든요. 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퍼센트가 눈에 얼른 들어오지만 이제 그 표가 쌓이면 쌓일수록 네. 이후에 뒤집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호남의 득표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네. 아직 2등 후보인 결과에 따라 이제 유동되지만 그냥 투표 자체로만 보면 네. 이낙연 후보에게 뭐 그렇게 저는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게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얻느냐에는 저는 좀 상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모니터를 해보고 그러면 호남 경선 같은 경우는 거의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됐거든요. 네.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의 패턴이 일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관련 토론을 하고 이렇게 현장 투표를 하고 하는 일주였는데 호남은 추석 연휴가 끼면서 2주였고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이 그 2주 동안 소비가 됐거든요. 네. 예, 이 특수성이 좀 있어요. 예. 소비가 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빵 터졌을 때랑 지금 좀 시간이 흐를 때랑 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그 뉴스도 검색해보고 대장동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하는 네.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봐요. 충분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어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측에서는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긴장도가 결집을 좀 높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쪽은 특히 이제 약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강세거든요. 네.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또 투표율이 좀 높은 성격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어느 후보에 편향되지 않게 이 지역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분석이 네. 광주는 박빙, 전남은 이낙연 후보가 좀 낫다. 네. 그다음에 전북은 이재명이 좀 나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저는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좀 쏠릴 어떻게 것 같습니다. 쏠릴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되게 이제 호남을 전략 투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항상 해왔다. 예. 근데 이제 그 전략적인 선택이 네.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 쏠리거나 이낙연 쪽으로 쏠리거나 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특정 후보에게 다른 지역과는 다른 형태로 좀 예전처럼 쏠리진 않겠죠. 그러나 이게 박빙세가 유지되는 형태보다는 좀 벌릴 것이다. 그래서 그 벌어지는 것의 수혜를 이낙연 후보가 입을지 이재명 후보가 입을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그리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쪽에서 좀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네.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 네. 여론조사는 어쨌든 박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쪽으로 좀 쏠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쏠릴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뭐 조금 있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슈퍼챗 쏘시면은 소개를 꼭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JKS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추미애 총리와 함께 갑시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지금 여기가 좀 약간 좀 소란스러워요. 소란스러운 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소란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경선 과정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다 말씀드리는 순간 추미애 후보가 입장을 해서 지금 경선 이 합동 연설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추미애 후보 지지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이 인터뷰를 했고 전직 의원이 인터뷰했지만은
추미애 후보 지지하는 김민웅 전 교수를 제가 연결해서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해요. 왜 추미애인지, 또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좀 어떤 것들이 바뀔 수 있고 어떤 것이 변화할 수 있는지 예상하시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전화 바로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잠깐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저희 댓글창 너무 뜨겁습니다. 뭐 이낙연 대통령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 대통령은 이재명,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리고 위기 돌파 이재명 이런 댓글들, 뭐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 좀 저희 창에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호남 정신은 민주, 민생, 민심이다 이런 댓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선 끝내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이 방송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저희 전화번호를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외우고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 자바적 시청률 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률을 지금 억지로 걷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발적으로 내는 시청률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는 시청률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010-3270-3828 전화 지금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주시면 제가 댓글 메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김민웅 전 교수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 그래요, 예. 네, 저희 지금 오마이TV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낙연, 이재명 그 두 후보 캠프 쪽 인사들 좀 만나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를 또 연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 네. 아니 이 교수님이 네. 페이스북에 좀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먼저 왜 추미애입니까? 그것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돌파해야 될 것은 적폐세력 청산과 새로운 형태의 개혁 정부를 세우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개혁의 화두를 처음부터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간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는 단연 떠오르는 게 추미애이죠. 실제로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네, 조국 장관이 종교에서 하차를 했지만은 그걸 이어받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온몸으로 견뎌냈죠. 그걸 네. 보면서 촛불 시민들은 하고 추미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발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경이롭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추미애라는 사람이 매우 인품도 아주 좋고, 그리고 정세를 바라보는 눈도 역사적으로 큰 이 안목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도 대단히 깊이가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추미애를 새롭게 발견하고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촛불 추미애의 깃발 네. 이제는 책을 통해서 대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런 분이셨나? 그리고는 저도 몰랐던 것들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게 된 것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왔구나. 그래서 인문적 지성에 대한 이 축적도 놀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나 또는 생태 문명의 미래까지 포괄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추미애는 단순히 검찰개혁만 하는 사람 아니야라고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까지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정치적 지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또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거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촛불 시민들이 추미애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근데 왜 그랬냐 하면
그 용기에 감탄한 거죠. 조국 장관이 어떻게 일을 겪었는지를 다 봤는데 네. 그 뒤를 이어서 법무부 장관 누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감당해낸 거죠. 그리고는 그 많은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개혁의 전선을 확자는데 온통 자신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촛불 시민들이 감격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은 또 이 추미애 후보 당사자에게도 큰 힘이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큰 힘, 네. 경력 뭐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이 추미애가 답이로구나 하는 그런 지지의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언론의 그런 예측이나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 그렇죠. 네. 3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3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좀 지난 일이지만 기억을 해보면 추미애 기호감 1위였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거죠. 네. 그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지지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치로 나타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승의 추세가 이번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10월 2일에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오겠죠? 네네. 네,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추미애 정부, 추미애 대통령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적인 그런 모습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득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직접 겪어본 그 추미애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방면에서 준비가 좀 잘 돼 있었다. 네. 대통령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잘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방향도 분명하고요. 네. 그 선도 굉장히 굵직하죠. 대통령의 후보가 되어서 나오는 분들의 공약들은 다 뭐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론 세세한 그러한 이 공약의 구체성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틀을 어떻게 굵직하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보자면 추미애 후보가 지대개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토지 토건족들 또 금융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번에 이제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네. 그와 같은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삼은 걸 보면 그 공약의 어떤 이 굵은 선을 볼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정부를 새롭게 디지털의 인텔리전트한 그러니까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형태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도 네. 그렇고요. 기후정의를 헌법의 1조 3항에 넣겠다고 하는 발상 또한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네. 기후 정의에 대한 얘기,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후보는 유일하게 추미애 한 분밖에 없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네.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세상에 대한 굵은 선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개혁의 방향은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걸 걸고 있는 후보 추미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 끝으로 저희가 만약 이제 본선에 추미애 후보가 가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게 땡큐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더 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착각하고 있겠죠. 압도적으로 제압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이 만약에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추미애 후보만큼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홍준표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대에 서로 여야 서로의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알고 있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추미애 후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이러한 정세 상황력 이런 걸 보면 너끈히 해낼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 하나 없이 시민들과 함께한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의 주역으로서 이 모든 정세를 압도적으로 제압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김민웅 전 교수와 통화를 해서 왜 추미애인지, 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좀 저희가 밖에서 야외에서 현장 연결하다 보니까 오디오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여러분께 좀 양해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한 거고요. 010-3270-3828 여러분들 010-3270-3828 전화 주십시오. 저희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방송 여건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과 성원 보내주십시오. 010-3270-3828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 시위를 해가지고요. 참 이 현장 상황 좀 소란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챗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메시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또 지지자분들이 이곳을 좀 떠나서 쉬러 좀 가셨는데요. 지지자분들 잠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자분들 모습을 좀 저희가 가까이 가서 전해드릴게요. 네, 좀 인터뷰를 좀 오늘 많이 하느라고 현장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제가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오신 분도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희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마스크. 자,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고양시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대한민국의 먼 곳이 얼마나 멉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 아니지만 그래도 좀 멀리 오셨는데 여기 오신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후보다운 후보, 네, 정말 진심이 통하는 그런 사회의 지도자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 지도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이낙연 후보님이시죠. 이낙연 후보가 지금 현재 경선 상황으로는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것? 우리가 육상 마라톤을 시작하면은 네. 1등이 끝까지 1등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달려봐야 알겠죠? 네. 그 달려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구력,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본기가 돼 있을 때에 결국 꼬린점은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꼬린점이 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어떤 그 품격이나 그 진실성, 네. 쉽게 말해서 정치인으로서 큰 야심이 없다. 어쩌면 그것이 정치인에서 야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지도자가 아니냐 그러는데 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정말 국민을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네.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똑바로 보시고 그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진의를 표현할 수 있는 후보가 이낙연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광주전남 경선 결과. 당연히 이기겠죠. 아, 근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이 경선의 판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네. 이낙연 씨의 초기의 그 지지도를 꺾였던 지지도가 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 아, 이것은 분명하다고 네. 저는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자 수를 떠나서 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지지도의 반전의 계기가 오늘 광주 호남에서 다시 상황이 바뀔 것이다. 네. 역사적인 오늘 순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짧게 경상북도 어디서 오셨어요?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에서 여기까지도 오셨네요.
자, 누구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님을 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아, 예. 왜 이낙연입니까? 저는 제 이상이 도덕적에 굉장히 가치를 두거든요. 네. 근데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이낙연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이 그냥 뭐 하찮은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국위를 선양을 했고 G7이니 G5에 들어가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다 내놔도 진짜 대한민국의 대표로 겸양을 갖추시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조건을 잘 갖추신 이낙연 대표만이 저는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구미에서 예. 자, 지금 고향에서도 오셨고 경기도 고향에서도 오셨고 경북 구미에서도 오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각 후보들 지지자분들 여기는 추미애 후보 지지자분들이 또 앉아서 오늘 연설을 좀 듣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저쪽에는 이낙연 후보 또 지지자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경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쪽은 아마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지지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하얀색 저희 자치분권 전북본부인데 네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자, 여기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말씀 좀 들어봐야겠네요. 자치분권 전북본부에서 오셔서 흰색 바람개를 들고 네, 또 훈훈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곧 합동연설회가 시작이 될 거고요. 오늘 연설 또 특별히 호남에서 연설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선명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계속 좀 봐주시고요. 이따가 저희가 개표할 때 또 이 상황들을 정리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1분 이제 조금 있으면 경선 합동 연설회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그리고 내일 전북 이렇게 호남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오늘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네, 저 오마이뉴스인데요. 자, 아까 사진 찍는 거 보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제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는 전북에서 왔고요. 네. 전북에서 오셨군요. 자, 전북에서 오셔서 여기 바람개비도 들고 계신데 어느 마을입니까? 저희는 전북에서 네. 마을 자치 혁신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저희 그 정책과 모 후보님의 정책과 네. 저희 그 활동가 맞닿아서 네. 열렬히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떤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 풀뿌리 민주주의. 네. 그게 이제 자치분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분권. 네. 그래서 아까 자치분권 네네. 그 티켓을 들고 찍으셨군요. 네. 마을자치혁신 활동가 네. 분들이신데, 자, 오늘 직접 경선 현장 앞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그 열기가 네. 제가 지금 처음 참여해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긴장이 되고 저희가 더 많은 응원을 보내야겠다 이런 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전북에 또 오시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전북에서 저희가 또 뵈야죠. 저희도 내일 전북 가니까요. 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치분권 전북본부 마을자치 혁신활동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합동연설회장 그 그림으로 넘어갔다가요. 개표할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